제곱 대입하게 되면 9분의 16 y의 제곱이 될 거고 얘는 16이 되겠구나. 뭐 이렇게 나오네요. 자, 맞나요? 맞죠?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죠. 양변을 16으로 나누고 9 곱해버리면 되겠다. 자, 우선 양변을 16으로 나눠버리면 이렇게 될 거고 양변에 9를 곱해버리면 9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9라는 식이 나오겠네요. 자, 요 녀석하고 꼴이 똑같아졌죠. p 자리에는 몇이 들어가겠습니까? 9. q 자리에는 몇이 들어가겠습니까? 1. 그러므로 p 플러스 q의 값은 몇 나오겠습니까? 10. 이런 식으로 풀면 되겠죠. 이게요, 그냥 평범하게 자취문제 풀이법으로 풀리는 유형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자취문제 풀이법은 이렇게 식이 나왔을 때 막 정리가 돼야 되거든. 근데 이 2차 곡선요. 특히 막 쌍곡선, 타원 이런 녀석들은 식 계산을 하다가 보면 2차끼리 막 만나는 경우가 있어. 2차끼리 만나면 막 몇 차가 돼? 막 4차도 되기도 하고요. 2차와 2차의 연립방정식은 쉬울까 어려울까? 어려워요. 우리 수학 상에서 배웠던 연립방정식을 떠올려 보면은 2차 연립방정식의 유형을 선생님이 4가지를 가르쳐 줬어요. 어느 하나가 인수분해 상수항이 0, 2창을 모두 속어 2창의 개수비 같다. 1도 아니고 2도 아니면 상수항을 속어해서 1번 유형으로 XY 특수 형태. 맞습니까? 모두 다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지만 연립방정식이 돼서 차수가 낮아져서 미지수를 줄이는 이런 구조로 되게 힘겹게 가는 그런 구조였어요. 즉 만만치 않다야 2차 연립은. 그런데 이 타원, 포물선 이런 데로 막 넘어가게 되면 뭐 2차 곡선은 답니다. 원도 그렇고요. 이런 녀석들로 넘어가다 보면 자취 문제인데 계산이 중도 계산이 너무 더럽고 복잡해서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하다가 이거 너무 복잡해. 몇 차야. 손이 어떻게 우와 대단한데 몰라. 아이씨 때려칠래. 뭐 이런 느낌이 드는 경우가 되게 많아. 그럴 때는요. 요런 자취문제 풀이법으로 정석적으로 밟아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는 보통 정의를 이용하기도 해야 되고요. 특히 이런 복잡한 유형은 내신보다는 어디에서 많이 나오냐? 수능 시험에 많이 나와. 자취 나왔을 때 되게 어려운 자취가 나오는데 수능에 자취가 나오면 굉장히 큰 장점이 하나 있어요. 절대 주관식으로 안 나와요. 객관식으로 1, 2, 3, 4, 5 중에 자취문제의 답을 고르시는 거야. 그래서 그때는 너희들의 눈치가 되게 중요해. 알겠지?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조금 그런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자. 예. 자, 보자. 거기에 이렇게 우선은 적어 놓을게요. 네모 박스에. 타원과 쌍곡선 문제는 자취보다는 정의로 접근하는 것이 유리하다. 물론 그냥 자취문제 풀이법으로 되는 건 그냥 하면 돼. 근데 그게 너무 복잡해지면 그냥 손을 떼버리란 얘기예요. 자,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 시작! 이렇게 풀이하는 이유는 2차 곡선끼리는 거의 연립해서 풀지 않기 때문이다. 원과 원, 타원과 원, 타원과 포물선, 타원과 쌍곡선, 포물선과 쌍곡선 등등 2차 곡선이 함께 어우러진 문제가 보이면 연립방정식이 아닌 기하적인 요소나 정의로 풀이한다. 고1 수학상의 연립방정식 중 2차 연립방정식의 미지수를 줄일 수 없어서 차수를 낮추는 문제 유형은 특수한 4가지 케이스로 풀이하는 법만 배웠다는 것을 기억하자. 거기에 들지 못하면 풀 수 없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조금만 더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한 번 더 정리할 건데요. 문제 유형이 사실은 2가지 유형이에요. 단순한 2차 곡선 자취 문제들이 있어. 우리가 앞에서 풀었던 것처럼. 이런 것들은요. 그냥 자취 문제 풀이법 3단계로 푸시면 됩니다. 자취 문제 풀이법 3단계. 오케이야. 그냥 풀리네? 그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풀리면 됩니다. 자, 그런데요. 안 되는 경우가 있어. 안 되는 경우. 풀려고 시도를 했는데 식만 너무 드럽고 복잡해지고요.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접근을 하냐야. 자,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받아쓰기 하겠습니다. 자, 계산이 복잡한 경우에는
계산이 복잡한 경우에는 정의 및 눈치로 접근. 계산이 복잡한 경우에는 정의 및 눈치로 접근. 특히 수능시험에서는 무조건 객관식으로 출제되므로 눈치껏 답을 골라내는 것도 능력이다. 라고 우선 적어 놓으십시오. 무조건 객관식으로 출제되므로 눈치껏 답을 골라내는 것도 능력이다. 그럼 어떤 눈치가 있어야 되냐면요. 첫 번째, 우선요, 내가 문제를 풀다가 보니까 이 문제에 출제자가 준 조건 중에 고정된 정점이 한 개가 보여. 그럼 떠올려봐. 고정된 정점이 한 개가 있는 2차 곡선 뭐였지? 고정된 정점 하나밖에 없었던 2차 곡선은, 자, 2차 곡선 4가지랬지. 뭐뭐뭐야? 원, 포물선, 타원, 쌍곡선 4가지랬지. 고정된 정점이 하나밖에 없었던 2차 곡선은 이미 배운 것 중에 원밖에 없었어요. 원 하나. 맞습니까? 예. 자, 그리고 내가 문제를 푸는데 정점도 정점이지만 그냥 고정된 정직선이 하나 보여. 직선이 그냥 쭉 가고 있는 거야. 정직선이 내 눈에 확 들어오네. 이거 뭐일 확률이 매우 크다? 포물선이 확률이 굉장히 크다요. 얘가 뭐의 역할을 하겠어? 당연히 준선의 역할하고 얘는 원의 중심의 역할을 하는 거야. 자, 이제 내가 문제를 푸는데 고정된 정점이 2개가 보여. 그리고 합이 일정해. 합 일정. 그럼 얘는 뭐일 확률이 되게 클까? 타원일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 안 배웠는데요. 정점이 2개고 차가 일정한 경우는 쌍곡선이에요. 그래서 출제자가 우리에게 준 조건 중에 어떤 조건들이 있는지 좀 봐야 돼. 그래서 너희들이 명심해야 될 거, 정점이 우선 2개가 보이잖아? 그러면 반드시 합도 구해보고 차도 구해봐야 돼. 그러면 둘 중에 구하다 보면은 합이 일정하든 차가 일정하든 일정 하나로 정해진 값이 나오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녀석을 가지고 타원으로 혹은 쌍곡선으로 접근해서 문제를 푸는 거. 이런 게 바로 자치문제에서의 눈치야.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이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심피해 자체 방정식을 구하시오라고 했는데요. 얘 심심하면 집에 가서 자치문제 풀이법으로 시도해보시면 돼요. 얘 엄청 더럽고 복잡하고 지저분해요. 내가 지금 뭐를 하고 있는 것인가 멘붕이 올 거예요. 자, 그럼 멘붕이 올 때는 딱 그냥 연필을 접고 멈추고 얘는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겠지. 자치문제 풀이법이 아닌 기하적 혹은 정의적 내용을 봐야 됩니다. 자, 그럼 보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 C1에 외접하고 C1은요, 요 원이야. 자, 요 노란색 원, 요 C1, 요 노란색 원에 외접하고요. 자, C2는요, 중심이 1,0이면서 굉장히 큰 바로 요 바깥쪽에 있는 요 빨간색 원이에요. 자, 요 빨간색 원이 C2라는 원이에요. 그런데 어떤 원이 있는데 이 원은 바로 무슨 원이야? 여기에 보이는 요 하얀 원 되겠지? 얘는 C1에 외접하고 C2에 내접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 자, 외접 내접 나오면 우리 떠올려야 되는 개념 있지? 두 원의 위치 관계. 우리 서로 처음엔 잘 몰랐지. 그러다 어느 날 너와 우연히 마주치게 된 거야. 네가 자꾸 내 마음속에 들어와. 이러다가 니가 내 마음에 완전히 들어왔어. 요거 개념 떠올리셔야 되죠? 자, 이때 제일 중요한 건 외접과 내접 개념이었어요. 우리 어떻게 요 녀석을 해석했습니까? R 플러스 R 다시는 D. 얘는 뭐였어요? 절대값 R 마이너스 R 다시는 D. 맞아요. 요렇게 해석했던 바로 그 개념을 이용해야겠죠. 자, 그래서 한번 써볼게요. 자, 요렇게 C1 어디 한번 보자. 자, 요 C1이라는 원의 중심은 마이너스 1,0이야.
그리고 이 P라는 녀석은요, 요게 외접하는 무수히 많은 원들이 있을 거 아니야? 되게 그냥 고정되어 있지 않은 어떤 한 점인데, 어쨌든 요 녀석을 P의 중점이라고 했을 때, 우리 요 녀석 반지름 이미 알고 있지? 몇입니까? 시온의 반지름은 3이에요. 얘는 3이야. 그런데 얘의 반지름을 몰라. 그래서 P의 반지름을 선생님이 R이라고 놓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C1과 P의 길이는 3 플러스 R이구나 라는 이런 식을 하나 만들 수 있어요. 자, 요번에는 내접하는 경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2라는 원은요, 중심이 1,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몇입니까? 7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P라는 원이 내접해 있대요. P라는 원이 내접해 있대. 그러면 요 P의 반지름을 선생님이 R이라고 했으니까 결국 C2P는 몇 되겠습니까? 7 마이너스 R이 되겠구나 라는 이런 상태를 알 수 있어.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얘는 고정됐어 안 됐어? 고정됐지. 얘도 고정됐어 안 됐어? 고정됐지. 와, 정점, 고정된 정점이 2개가 보이네? 그러면 선생님이 요 고정된 정점이 초점의 역할을 할 확률이 높고, 예, 이때는 합 혹은 차류구에서 타원이냐 쌍곡선이냐를 봐야 됩니다 라고 했죠. 그리고 얘는 P는 동점이야. 막 움직이는 점이야. 그럼 봐. 고정된 점 있고 뭔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하나는 3 플러스 R이고요. 하나는 7 마이너스 R이래. 합이 일정합니까? 차가 일정합니까? 합이 일정하지요. 얘에다가 얘를 더해버리면 무조건 항상 10밖에 안 나와요. 맞습니까? 그래서 오, 정점에다가 얘는 합이 10으로 일정하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어. 그러면 얘는 뭐가 될까? 타원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이 타원의 초점을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타원의 초점은 바로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1,0과 1,0이라는 고정된 두 점이 초점이 될 거야. 맞습니까? 네. 자, 그래서 그래. 타원이 되네, 타원. 그런데 이 초점이 하나는 마이너스 1,0이고 초점이 하나는 1,0이야. 그리고 우리 장축끼리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장축끼리 몇입니까? 10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장축끼리 10이니까 A는 결국 5가 되겠구나. 이런 사실을 알 수 있을 거야. 자, 그리고 중심은 0,0이라는 것도 알 수 있지? 그럼 방정식 만들 수 있지. 중심이 0,0이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야. 우선 이렇게 적어 놓으면 되고, 장축의 길이 A가 반장축이 5야. 그러면 여기는 A의 제곱이니까 몇 들어가면 됩니까? 25가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내가 또 초점도 알아 몰라? 알지? 초점 C는 몇 나옵니까? 1 나와요. 그죠? 그러면 C는 1이고 A는 5면 우리 요거 가지고 B의 제곱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B의 제곱 구해볼까요? 시작! 25 마이너스 1 해서 여기는 몇이 되겠다? 24가 되겠다 라고요. 이렇게 자체 방정식을 자체 문제풀이법이 아닌 정의와 기하적인 요소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는데, 이때 엄청나게 중요한 것은 요런 눈치다야.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